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방금 전에 S&P 글로벌에서 공개하는 미국의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공개됐습니다. 예측치 55보다 하회한 54.1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50보다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이 확장 국면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네, 오늘은 블랙퀀트 에쿼티 윤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11월 ADP 고용 지표가 개장 전에 공개됐고요. 또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공개됐습니다. ADP 고용 지표와 개장 시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가 최근에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기업 법인들 중심의 성장세와 그다음에 거기서 고용 해고되고 있는 인원들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개인과 공급자 단에서 굉장히 좀 상이하게 나온다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공급자 관련된 인플레이션 혹은 이제 어떤 제조업 서비스 지수, 뭐 비제조업 지수 관련된 부분들 모든 부분들이 기업 단에서의 매출이나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쪽으로 굉장히 많이 포지셔닝이 되고 있고요. 성장 쪽으로 포지셔닝이 되고 있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것과 반대로 사실 이제 고용에 대해서는 특히 3차 산업 중심으로는 필요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해임 조치들이 빠르게 들어가면서 개인 단에서는 이제 실업률이 굉장히 좀 극도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초입이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4% 정도가 완전 고용 상태다라는 부분으로 많이 안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제 당장 내년만 되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의 고용률에 대한 감소,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에 대한 증가 수치가 본격화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개인의 물가 지수는 오히려 이제 감소하고 기업의 물가 지수는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고용이 더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해시스를 꼭 집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케빈 해시스 어떤 인물이고 또 이 해시스 만약 연준 의장이 되면 미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케빈 해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상업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사모펀드 정도만 잠깐 있었었고, 대부분 다 학자 트랙으로 이제 역임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정치 활동을 스타트했던 거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쪽에서부터 스타트를 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존 맥케인이나 민 롬니 이렇게 보수 라인으로 쭈루룩 계속해서 경제 자문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1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자문으로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사용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2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본인의 친화된 인물들이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 보통은 이제 다음 연준 총재를 지명을 하는 거를 사실상 기존에 있던 연준 총재에서 이제 의장을 지명하는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완전한 이제 본인 인물로 아예 의장을 지명하는 식으로 좀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금리 변동에 대해서 완벽하게 내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인물이 여기에 적임자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연준의 움직임이 거의 그냥 정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이제 내년 이후의 움직임은 금리 인하 쪽으로 굉장히 좀 빠른 포지셔닝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좀 직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급자 단은 인플레이션이 좀 빠르게 증가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 오히려 금리를 인하를 하게 돼버리면은 공급자 단에서의 물가 지수가 더 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정부의 어떤 귀 기울임만 따르다 보면은 추후에 리스크로 전환될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연준 의장 후보 케빈 해시스에 대한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AI 칩 경쟁인데요. 구글이 TPU를 다른 기업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쏘아올린 AI 칩 경쟁에 아마존도 좀 가세를 했습니다. 아마존이 자체 AI 칩의 다음 버전인 트레이니엄 3를 출시한다고 밝혔는데, AI 칩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최근에 이제 AI 칩셋 개발 현황을 보면은 대부분의 클라우드 기업들은 전부 다 자기 칩셋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칩셋에 의존하게 될 경우에 그 단가적인 부담감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확장 국면에서 본인들이 주도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라는 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해결하고자 자체 칩셋을 ASIC 형태로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개발의 설계의 절반가량은 대부분 이제 브로드컴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도 TSMC의 의존도가 거의 90%를 넘습니다. 중국 쪽은 제외하면은 사실 서양 쪽에서는 대부분 그냥 TSMC를 그냥 메인으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삼성은 거기 못 끼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볼 때 3나노 공정까지 확실하게 가 있는 친구들은 지금 AWS, 즉 이제 아마존과 구글 정도로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의 나노 공정 단위는 거의 이제 비슷한 레벨까지 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로드컴과의 과정에서 설계단에서 자체 AI를 동원해가지고 AI를 기반으로 한 칩셋 설계를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속도면, 그다음에 이후에 어떤 팹리스의 단위 발전 가능성까지 고려를 할 때 구글의 칩셋 설계 부문이 조금 더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고요. 왜냐하면 AWS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엔진을 통한 설계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후 구글과의 경쟁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AI 칩 경쟁도 있지만 이 LLM 모델 경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에선 팀 GPT와 팀 제미나이로 구분해서 주가 향방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AI를 사용하는 부문별로 좀 성능이 다른데 저희가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결국에 AI 엔진을 통해서 이익을 핵심적으로 낼 수 있는 코딩 부문, 그다음에 영상 관련된 부문,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메인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코딩 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 성능을 제일 탑으로 달리고 있는 건 오히려 클로드 쪽이고요. 방금 언급되었던 GPT나 제미나이보다 오히려 지금 클로드가 상위 언급으로 되고 있는 상태이고, AI 관련된 이미지나 영상 관련된 생성 분야까지 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구글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변수를 제공하는 거는 결국에는 AI 관련된 이미지나 혹은 뭐 영상 관련된 데이터들, 이것들을 얼마나 많이 어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가가 제일 핵심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특히 영상 관련돼서는 유튜브를 보유하고 있는 구글이 더 압도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엔진의 추후 발전 가능성까지 고려를 한다라면은 구글이 압도적으로 GPT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코딩 분야에 있어서도 절대로 이제 비구글 진영에서 GPT가 앞서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자 기준으로도 이제 샘 올트먼이 본격적으로 레드코드를 발행하면서 자신의 엔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GPT 자체가 지금 입지가 전혀 쓸 수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LM 모델 경쟁에 대해서도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랙호텔 에쿼티 윤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